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일제가 저질렀던 전쟁 범죄는 열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광범위했지만 7.3.1 부대만큼이나 높은 인지도를 보이면서 잔악했던 사례는 드물 겁니다. 외왕 히로히토가 직접 칙령을 내려 창설한 7.3.1 부대는 일본 육군의 장교이자 의사였던 이시이 시로가 지휘하는 인체 실험과 생물무기 개발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명목은 군대 내부의 역병 예방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선인, 중국인, 몽골인, 미군이나 소련군 포로 등 수많은 희생자들이 마루타로 동원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생지옥이었죠. 일단 7.3.1 부대로 한번 끌려간 사람은 절대 부대 밖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실험이 종료되면 실험 대상자는 실험 도중에 죽었든 살았든 무조건 소각 처리되었죠. 실험의 내용은 유튜브상으로 차마 언급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잔혹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인간은 영하 50도에서 최대 몇 분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극심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 피부가 완전히 괴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극한 고통을 받게 될 때 모성애를 잃게 되는가 등이 실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 7.3.1 부대의 실험 결과를 통해 얻게 된 지표이죠. 전쟁이 끝나고 부대가 해산된 뒤에도 이들이 남긴 자료들은 연합국 측으로 넘어가 의학계에 활용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부대장 이시이 시로는 연구 결과 등을 볼모삼아 미국에 사면을 받은 뒤 교토대학 의대교수와 제약회사의 창업자로서 안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괴물을 다시금 자국 의학계의 원로로 받아들여 천수를 누리게 해준 일본 학계와 사회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이시이 시로나 일본이란 나라나 본질적으로 괴를 같이 하는 족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서구권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워낙 크게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일제의 7.3.1 부대와 같은 사례는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 해외 네티즌들의 인식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7.3.1 부대를 소개하는 한 영어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댓글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고 보기 좋게 포장하는 일에 정신이 없는 나라야. 그들의 언론은 늘 자신들의 반전 이미지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보이게끔 포장하고 있어. 진짜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끔찍한 얼굴이 숨어 있는지는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지만서도 말이야. 독일은 자신의 흉측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은 아니야. 결국 일본은 2번이나 진 거지. 7.3.1 부대의 괴물들은 상당수가 전쟁이 끝난 뒤에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 이건 정말 모든 인류의 수치와 같은 일이야. 전쟁이 끝난 이후에 7.3.1 부대가 보유하던 각종 실험 통계나 자료들이 국가들 간의 어두운 거래에 활용됐다는 점도 공공연한 비밀이지. 정의는 결국에는 실현된다고 다들 말하지만 어떠한 단죄도 받지 않고 자기 집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죽어간 그 괴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찝찝해. 세상 모두의 이목이 나치의 잔혹함에 쏠려 있는 동안 나치와 비슷하거나 더한 일을 저질렀던 일본은 슬며시 자신들의 과거를 장판 아래로 숨겨둔 채 건담이나 애니메이션 따위를 선보이며 살아온 나라라니까. 독일인들은 과거의 전쟁을 논할 때 어떤 이유로 전쟁이 터졌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끔찍한 전쟁 범죄들을 자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반면에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왜 졌을까? 만약에 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건 일본 사회의 본질을 알고 나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어. 일본은 고대부터 무사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중류층 미만은 아예 사람으로서의 대접 자체가 없었던 나라야. 짐승과 마찬가지로 여겼으니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지. 실제로 무사들은 새로 좋은 칼을 장만한다면 칼이 잘 듣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층민들의 몸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 이런 사회 풍토상 포로로 잡힌 적군 역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는 뻔하고 그래서 일본 무사들은 포로가 되기 직전 할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얻은 거야. 죽음에 대한 찬미나 동양적 미학이 아니라
그저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내 손으로 쉽게 끝내겠다는 회피였지. 물론 후대의 일본인들은 그걸 꺾이지 않는 정신등으로 포장했지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안 좋아지고 기분이 정말 나빠졌어. 배울 만큼 배우고 박사학위도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자의 눈앞에 그의 장기를 적출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몇몇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심리학적으로 진짜 나쁜 놈을 판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항상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놈이 바로 아주 악랄한 인간이 가능성이 높지. 애초에 인망이 높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여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말야. 세상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아선 안 돼. 731 부대의 실험 내역들은 나치 독일의 수용소가 마치 평화로운 안락사 시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엽기적이고 비현실적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들이 했던 실험의 희생양은 731 부대의 의사들 본인이 되었어야 했어. 필리핀인으로서 이 역사는 전 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 전 세계 학생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다들 배우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사가 아시아에도 있었어. 나도 필리핀인이야. 일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때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 참담해서 오죽하면 필리핀인들은 일본군을 사형 가면을 쓴 악마 정도로 취급할 정도였어. 나중에 미군이 일본군을 내쫓고 상륙하자 거의 신처럼 대접을 받을 정도였지. 731 부대는 일제 전쟁 범죄의 가장 끔찍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부에 불과해. 더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구글에 일본의 전쟁 범죄라는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될 거야. 물론 정신 건강을 위해 추천하지는 않고 만약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일본을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지게 될 거야. 내 생각에 일본은 앞으로도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세계인은 일본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사람들로 여기지. 스시와 만화, 90도짜리 인사 등에 속아 넘어가서 말야. 유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범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어. 그나마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던 사령관급들이나 교수형을 당한 정도고 실무자들은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지. 섬뜩한 점은 그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면서 일본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을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으로서 누볐다는 점이야. 침략국 민간인의 몸속을 식염수로 가득 채우는 실험을 하면서도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았던 그 괴물들이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